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문화 다양성에 관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구상에는 많은 나라가 있는데요. 우리 그 세계 지도에 나와 있는 나라는 몇 개가 될까요? 네, 237개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237개 나라는 각각 다른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전통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문화와 전통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그 나라의 전설 그리고 전래동화를 살펴보면 그 나라의 그 민족이 오랜 동안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전설이라는 뭘까요? 전설은 오래 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말이나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전설은 곧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로 이어지는데 우리는 그것을 전래동화라고 합니다. 전래동화. 그러면 전래동화는 신화나 전설에서 발전하여 이루어진 동심이 기초가 된 이야기. 이 말은 우리 어린이들이 즐겁게 듣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각 나라마다 전해오는 이야기를 다 들려줄 순 없고 오늘은 그 가운데서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선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어요. 자, 그 베트남인데, 자, 먼저 우리나라는 베트남은 어디에 있는가 살펴봅시다. 우리나라가 여기 대한민국 여기 있지요. 여기에서 베트남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베트남 이렇게 있어. 우리나라 인천공항에서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까지는 비행기로 4시간이 걸리고요. 여기 하노이, 북부 하노이까지는 4시간 걸리고 남부 호치민까지는 약 5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러면 한번 크게 볼까요? 자, 이게 베트남의 지도입니다. 베트남은 요렇게 여기 요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베트남의 여기 북부 중국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그 하장성, 중국과 접경 지대에 있는 그 하장성에 있는 그 쌍둥이 산의 전설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전해져 내려오는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를 각각 듣고 서로 비교하고 공통점과 차이점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베트남의 쌍둥이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베트남에 재미있는 전설이 있습니다. 하장성 꽌바현의 한 지역에 내려오는 선녀산에 관한 전설입니다. 선녀산의 다른 이름은 쌍둥이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 쌍둥이산 사진을 찾아왔어요. 자, 요게 똑같이 생긴 쌍둥이산이래요. 자, 무엇과 닮았는지 우리 어린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녀산의 다른 이름은 쌍둥이산인데 이 지역에 사는 몽족 사람들은 피리를 잘 부는데 특히
남자들이 피리를 더욱 잘 붑니다. 여기서 몽족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북부 꽌바현 그쪽에는 소수민족, 소수민족들이 많이 있는데 떠이족, 다오족, 몽족, 흐몽족들이 살고 있대요. 이렇게 작은 같은 피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몽족 사람들이 피리를 잘 분대요. 어느 날 한 남자가 피리를 불고 있는데 히다오라는 아주 아름다운 선녀가 그 소리를 들었답니다. 그 히다오도 피리 불기를 아주 좋아하는 선녀였대요. 선녀는 날마다 하늘에서 그 남자의 피리 소리를 듣다가 그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왔대요. 자, 내려와서 그 남자와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았대요. 자, 그런데 선녀의 아버지인 하늘의 옥황상제가 그 사실을 알고 몹시 화가 나서 선녀에게 하늘로 빨리 올라와라! 그리고 명령을 내렸어요. 선녀는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었고 두고 갈 자식이 몹시 가여웠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젖을 먹고 자라도록 두 가슴을 남겨놓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 가슴이 부풀어 올라서 두 개의 산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엄마의 가슴을 닮은 두 개의 산을 쌍둥이 산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쌍둥이 산 다시 볼까요? 오, 엄마의 가슴 같죠? 와, 정말 그러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한국의, 우리 어린이들도 다 잘 알고 있는 한국의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 자, 전라북도 남원이라는 곳에 내려오는 전설입니다. 옛날에 한 나무꾼이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나무꾼 사진이나 선녀 사진은 선생님이 인터넷에서 찾아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느 분께서 이걸 만드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이 사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 이 나무꾼이 나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노루 한 마리가 사냥꾼에게 쫓겨 급히 달려와서 나무꾼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했을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나무꾼은 노루가 불쌍하여 나무단 속에 숨겨주었습니다. 사냥꾼이 와서 노루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나무꾼은 시치미를 뚝 떼고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사냥꾼이 사라지고 노루가 나무꾼에게 고맙다고 말하며 소원을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나무꾼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름다운 선녀와 결혼하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노루가 자신이 가르치는 대로 하라고 했어요. 나무꾼은 노루의 말대로 밤에 깊은 계곡 물이 고인 곳으로 갔죠. 그리고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예쁜 선녀 셋이서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띠리리. 이야, 아이 부끄러워. 자, 예쁜 선녀들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나무꾼은 노루가 가르쳐준 대로 날개옷 한 개를 감추었어요. 목욕을 마치고 두 선녀는 날개옷을 입고 하늘로 날아갔지만 날개옷이 없는 선녀는 울고 있었어요. 나무꾼은 선녀를 달래서 울지 마세요. 제가 잘해드릴게요. 그리고 집으로 데리고 가서 밥을 먹이고 정성껏 보살폈어요. 선녀는 나무꾼의 정성에 감동을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선녀는 아이 둘을 낳았습니다.
나무꾼은 노루가 한 말을 깊이 가슴에 새기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아이를 셋 낳을 때까지는 날개옷을 돌려주지 마세요. 이 말이겠죠. 그런데 어느 날 선녀가 초라한 옷을 입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난 하늘나라에서 예쁘고 고운 날개옷만 입고 살았는데 다시 한 번만 그 옷을 입어볼 수 있다면 나는 더 행복하게 살 거야. 그 말을 들은 나무꾼, 그만 마음이 아파서 선녀에게 그 날개옷을 돌려주었습니다. 놀라고 어머머머머머 고마워요. 그리고 날개옷을 입은 선녀는 두 아이를 양손으로 한 명씩 안은 채 하늘로 띠리리 날아갔습니다. 자, 이 두 이야기가 베트남과 한국의 선녀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두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자, 한국의 선녀와 베트남 선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자, 먼저 공통점은 선녀라는 거, 그리고 한국 선녀는 옷을 잃어버리고 그 나무꾼과 결혼을 했고, 요거는 공통점은 똑같이 선녀라는 거, 그리고 자식에 대한 사랑이 강하다는 거. 차이점은 뭘까요? 한국 선녀는 옷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뜻이 아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결혼을 했고, 베트남 선녀는 피리 부는 사나이에게 반해서 스스로 내려와서 결혼을 했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한국의 선녀는 왜 하늘로 올라갔을까요? 아까 이야기해서 좋은 옷을 입으면 더 행복해질 거예요. 그런데 이 선녀가 꼭 좋은 옷을 입고 싶어서 하늘로 올라갔을까요? 어쩌면 이 선녀는 그 생활 환경이 달라서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건 선생님 생각이에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날개옷을 입지 못하고 살아야 했던 선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자, 사람은 평상시 자기가 자주 하던 행동이 편하게 느껴지게 마련이죠. 그런데 선녀는 날개옷을 잃어버리고 우리 한국의 전통 옷, 그럼 한복을 입고 살았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 마음이 조금 짐작이 될 거예요. 다음, 우리 주변에 베트남 선녀와 같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없을까요? 그런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가 평소 익숙하던 환경을 떠나서 낯설고 또 낯설은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자, 결혼 이주 여성이라고도 합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일자리를 찾아서 우리나라에 오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온 외국 유학생들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베트남 선녀는 왜 가슴을 남겨두고 하늘로 갔을까요? 아까 이야기 속에서 나왔죠? 자식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그 가슴에서 젖이 나오죠. 그 젖을 쪽쪽쪽쪽 먹고 자신의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가슴을 떼어주고 하늘로 갔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선녀는 두 아이를 안고 갔지요. 그러면 이 두 선녀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공통점으로 있죠. 똑같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선녀와 베트남 선녀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차이점. 자, 한국의 선녀는 끝까지 자녀들을 데리고 갔죠. 근데 베트남 선녀는 자녀를 떼어놓고 가지만 자녀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떠나갑니다. 이 밖에도 공통점과 차이점이 많이 있는데 다른 두 분은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이 더 깊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럼 내가 만약 선녀가 될 수 있다면 어느 나라 선녀가 되고 싶습니까? 베트남 선녀입니까? 한국의 선녀입니까? 자, 그건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선녀가 될 일은 없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상상하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린이 여러분, 오늘 이 한국의 한국의 선녀와 그 다음에 피리 부는 사나이를 통해서 내려온 베트남의 선녀, 그리고 쌍둥이 산에 얽힌 전설. 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그 정신에 흐르는 그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시간이었나요? 자, 어린이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